뭐 익히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이제 실린 코로나19에서 렘데시비르의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연구 결과가 예비 연구 결과가 이제 리포트가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백악관에서 이제 안토니 파우치 박사가 코로나19가 지금 렘데시비어가 코로나19 중증 환자 입원 환자에서 증상 호전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단축시켰다. 이것이 좋은 청신호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 신속 허가를 냈죠. 코로나19 치료에 렘데시비어 사용을 신속 허가를 냈는데 논문이 안 나와서 조금 실제 디테일을 알고 싶어 했는데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2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미국 등 10개국의 60개 병원, 한국에서도 이제 2개 병원이 참여를 했죠. 성인 중증 폐렴 환자, 그러니까 뭐 성인에서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에서 렘데시비어와 위약을 무작위 투여를 했습니다. 이중맹검이라는 것은 뭐 투여하는 의사나 치료받는 환자나 이것이 렘데시비어인지 위약, 맹물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투여를 받았고, 렘데시비어 투약은 첫날 200mg을 정맥 주사하고 나머지 이틀째부터 10일째까지 9일 동안 100mg을 매일 투약을 해서 열흘간 투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투여이기 때문에 양군이 동등한 조건으로 중증도나 여러 가지 뭐 인구학적 특성이 유사한 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치료 효과의 이제 그 평가는 1차 평가 지표는 회복까지의 시간, time to recovery. 그러니까 입원해서 폐렴으로 치료받는 환자인데 호전돼서 퇴원하거나 퇴원은 못했지만 호전된 상태에서 입원은 하고 있지만 감염관리, 바이러스가 계속 나와서 격리가 필요하다. 퇴원하긴 그렇다. 폐렴도 많이 좋아졌지만 감염관리 목적으로 입원, 그것만으로 이렇게 된 시간까지의 호전까지의 시간을 이제 측정 지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는 이제 더 쭉 진행하다가 이제 이 임상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코로나19에 지금 확증된 치료가 없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높아서 보통 연구자와 무관하게 데이터 세이프티 모니터링 보드 DSMB라고 해서 객관적인 제3의 연구자하고 임상시험을 한 연구자와 이해관계도 없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서 뭐 이 약이 독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중간에 보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DSMB 자료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중간에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렘데시비어가 이제 위약보다 원래 목적했던 회복까지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단축시킨다. 이런 결과를 보고 중간에 연구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약을 투여받는 사람들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약 투여 환자에서도 필요하다면 이제 렘데시비어를 투여해라. 연구자가. 그런 것이 더 윤리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 예비 보고가 서둘러 나온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지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코로나19의 치료에 희망적인 소식 또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동안 렘데시비어가 뭐 효과 있다 없다 이제 중국에서 우한에서 연구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한에서 한 거는 역시 렘데시비어와 위약을 비교했지만 우한에서 이 유행이 종식이 되면서 중증 환자를 등록을 못해서 원래 목표
환자 수를 채우지 못해서 그 유의한 연구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예비 보고를 서둘러 하게 됐는데 이제 1,059명이 이제 등록이 됐고 렘데시비어군 538명, 위약군 521명, 500명 이상으로 양군이 비슷하게 등록이 됐죠. 그래서 결과를 이제 뭐 요약해서 드리면 회복까지의 시간이 렘데시비어군이 11일, 위약군이 15일, 그러니까 4일 정도 단축이 됐죠. 그렇고 사망률 14일째 사망률 추정치, 그러니까 투약을 시작해서 14일째 사망률 추정치 봤더니 렘데시비어군은 7.1%, 위약군은 11.9%. 그러니까 위약군에서 사망률이 좀 높죠. 그렇지만 이제 통계 분석을 했더니 유의하진 않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다. 경향성은 있지만 이걸 확정적으로 플라세보에 비해서 렘데시비어 투여가 사망률을 낮췄다라고 확정하기는 어렵겠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하면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어떻게 보면 부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상 반응은, 중증 이상 반응은 양군에서 뭐 21%, 렘데시비어군 21.1%, 위약군 28%. 위약군이 오히려 좀 높은 듯 하지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중증 이상 반응이 있어서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렘데시비어가 유별나게 이제 부작용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 FDA에서 긴급 승인, 사용 승인을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식약처에서 논의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자세히 좀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입원한 환자 중에서 이제 폐렴 있는 환자 1,107명이 이제 연구의 잠재적인 후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양군에 무작위 배정하는데 이제 44명이 탈락이 돼서 1,064명이 무작위로, 이게 무작위라는 건 의사나 또 투여받는 환자 무관하게 컴퓨터로 해서 렘데시비어군과 위약군이 동등한 조건의 남녀 성별이나 기저질환에서 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분석에 들어간 환자 수는 렘데시비어군 538명, 위약군 52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군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은 평균 연령이 58세, 58.9세 비슷합니다. 양군 렘데시비어나 플라세보나 뭐 입원 환자하고 폐렴이고 중증이니까 고령이겠죠. 거의 한 59세 정도. 남성이 한 65%. 예, 남성이 한 65%. 그 다음에 인종으로 보면은 지금 백인이 53% 정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게 아시아가 12.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아시아 또 한국 사람에서도 효과가 있을 건지는 사실 한국인 대상으로 이런 임상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 렘데시비어가 그렇게 사용 가능하지가 못하니까 이 임상에서 한국인, 아시아인도 다 한국인은 아니죠. 뭐 무슨 동남아라든지 이렇게 다 포함됐을 텐데 아시아가 한 13% 정도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상 시작해서 이 투약이 시작된 날짜가 9일째다. 네, 9일째다. 지난번에도 이제 12일째 투약한 경우가 있는데 너무 늦어서 아마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보면은 9일째면은 이 경우도 이제 좀 폐렴이나 중증인 상황에서 투약이 됐다. 그런 얘기고. 기저질환은 뭐 대부분 기저질환을 한 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한 75%, 한 80% 정도, 80% 정도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고 고혈압, 비만, 당뇨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시에 이제 이 중증도 스케일을 보면은 중증도를 8가지 스케일로 했습니다. 여기 지금 입원한 폐렴 환자다 보니까 중증도 스케일에서 척도에서
4등급,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이 중에서도 5단계가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7단계 25%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증도가 이제 88.7% 거의 90%가 중증 환자 폐렴의 대상자였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둡니다. 그러니까 칼레트라가 뭐 경증이나 중등 쪽에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뭐 폐렴으로 뭐 호흡곤란이 있거나 인공호흡기를 하거나 산소 투여하거나 하는 이 중증 입원 환자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8단계의 중증도 척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환자를 우리가 뭐 경증, 중등증, 중증, 위중 4단계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분류는 하지만 임상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8단계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중증인 거죠. 예를 들어서 8단계는 사망입니다. 1단계는 퇴원해서 뭐 집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정도로 거의 완쾌된 상황이고 2단계는 퇴원했지만 돌아다니지는 못하고 집에서 좀 뭐 숨차거나 불편해서 집에 있거나 또는 가정에서 코에다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정도 2단계. 3단계는 입원이지만 산소 투여는 필요 없다. 그리고 굳이 뭐 꼭 입원해야 될 사안은 아니지만 바이러스가 나오고 감염 관리 차원에서 입원한 상태가 이제 3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전됐다는 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제 호전됐다고 보는 건데 4단계는 입원이고 보조산소 투여는 필요 없다. 그렇지만은 기타 의료 치료가 필요하다. 뭐 합병증이라든지 다른 기저질환 이런 걸로 해서 필요한 상황이 4단계고 5단계는 입원 상태에서 보조산소가 코에다 콧줄로 산소가 필요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4단계부터는 입원인데 역시 산소로 인공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 호흡기 치료, 비침습, non-invasive ventilation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 7단계는 입원이고 인공호흡기를 쓰고 체막, 에크모가 또는 에크모가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여기 이 임상에 이제 들어간 그 환자들은 4단계 이상,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가 되겠죠. 8단계는 뭐 사망자니까 투여가 시작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단계, 5단계, 6단계의 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어와 의약을 투여해서 1, 2, 3단계로 좋아진 상황. 이게 그 시기 1, 2, 3단계로 호전된 기간, 호전까지의 기간, 타임 투 리커버리를 치료 효과 판단의 척도로 삼은 겁니다. 4, 5, 6단계, 7단계에서 1, 2, 3단계로 호전돼서 된 시간이 얼마나 단축됐느냐. 이것이 이 연구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1, 2, 3단계가 이제 우리가 타임 투 리커버리, 회복, 1, 2, 3단계로 회복된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 이걸 본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그걸 전체 모든 환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날짜고 투여로부터 날짜고 33일까지 있습니다. 위에는 이 회복된 환자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위에 파란색이 이제 렘데시비어고 아래에 지금 주황색, 붉은색이 플라세보 의약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환자들이 늘수록 이게 올라가죠. 축적이 돼가지고 축적이 돼서 그래서 50% 그러니까 미디안 값, 중앙값에서 이제 까지 걸리는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봤더니 렘데시비어는 요 교차하는 데가 11일입니다. 그리고 플라세보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50%의 환자가 이제 회복돼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회복돼서 된 시간이 중간값이 렘데시비어는 11일이다. 위약은 15일이다. 그래서 겹치지 않기 때문에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1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복까지 시간을 단축시킨다. p-밸류가 0.000
1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이 강력한 이 결과값에 대한 신뢰가 높다,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p-value, 우리가 p-value 0.05 미만을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그거보다도 현저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1000번 주사위 던져서 뭐 한 번 정도 잘못 예측하는 정도로 이건 굉장히 예측값이 신뢰도가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일자평가지표의 이제 단계를 뭐 4단계, 5단계, 6단계 환자로 나누어 가지고 각 단계 등록했을 때의 이제 중증도 단계에 따라서 뭐 효과 차이가 있나 봤더니, 4단계는 입원 상태에서 산소 치료 불필요한 127명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유의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5단계 입원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420명에서는 유의했습니다. 이 렘데시비어군이 이 플라세보군보다 회복까지의 시간을 좀 더 단축시켰다, 유의하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입원하고 산소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서는, 환자에서는 유의성이 더 나온 거죠. 세분화해서 분석했을 때. 아마 이 저자들은 이 5단계 환자가 421명으로 환자 수가 많다 보니까 이 등록한 환자 수가 많으면 이 유의성의 차이가 더 뚜렷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6단계는 입원이고 고속산소 비침습 호흡기인데 197명인데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단계는 기계 인공호흡기나 또는 에크모인데 272명인데 여기도 유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의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원수, 이 환자의 그 인구학적 요인이나 기저질환이나 나이, 성별 그 스코어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지 이 그룹을 세분화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 점선이 1입니다. 이 점선 1보다 오른쪽에 그 바가 위치하면은 렘데시비어가 효과가 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제일 위에 보면 모든 환자 1059명에서 바가 오른쪽에, 이 점선 오른쪽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점선은 가운데 점은 이제 중간값이고 양옆이 이제 표준 편차 95% 표준 편차에서의 이제 그 최고값과 최저값인데, 이 최저값이 점선을 넘어서 오른쪽에 위치하면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아시아에서 이제 등록한 52명, 위에 이제 북미에서 등록한 844명, 이것이 미국 주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등록이 됐죠. 유의하게 렘데시비어가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52명이 지금 등록했는데,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위치하지만 그 점선을 겹쳐서 이게 넓습니다. 표준편 그 95% 신뢰 구간이 넓어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가 없죠. 유의하지 않죠. 아시아 환자만 했을 때는. 이건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나왔으라고 봅니다. 아시아 환자들이 더 많이 등록됐으면 북미 환자처럼 1 이상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고, 지역입니다. 이거 아시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인종에서 아시아 인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134명, 미국에 있는 아시아 인종까지 포함되니까 숫자가 늘죠. 134명인데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렘데시비어가 아시아 인종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과연 백인처럼 효과적인가, 한번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연령군대로 보면 18세에서 39세까지 젊은 층이 더 효과가 있었고요. 65세 이상도 뭐 1을 가까스로 넘어서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남자, 여자 무관하게 다 효과가 있었고, 이제 증상이 10일 이내냐 10일 이상이냐에 따라서 등록한 환자에서 큰 차이가
고요. 밑에 이제 단계로 보면 5단계 중증도에서 이제 유의하게 나왔죠. 그렇지만 4단계, 6단계, 7단계는 점선 2를 겹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성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중증 이상 반응은 렘데시비어군 21.1%, 위약군 27%, 중증 호흡 부전이 있었던 군은 렘데시비어군 5.2%, 위약군 8.0%, 3단계 또는 4등급 이상의 이상 반응은 렘데시비어군 28.8%, 위약군 33%. 지금 이걸 보시면은 호흡부전이나 3, 4단계 이상 반응이 이렇게 높으냐. 근데 이제 임상을 하게 되면, 임상하는 중에 중증 이상 반응이나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걸 다 적습니다. 그 약과 인과관계는 무관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상 반응이라는 거는. 그래서 부작용이란 표현을 안 쓰죠. 부작용이란 표현은 약과 직접 관련 있는 이상 반응을 의미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상 반응이라는 거는 일단 임상 시험 중에 나타나는 모든 이상한 언유절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을 적는 것인데 이것은 병 때문에도 코로나19 중증 환자 때문에 중증 환자의 소견도 이렇게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다 약에 의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 렘데시비어군과 위약군의 안전성 분석에 있어서 발생률에 이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오히려 위약군이 좀 더 높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렘데시비어의 이 지금 임상 연구에서 안전성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요약하면 이 코로나19에서 렘데시비어는 무작위 대중 이중 맹금 연구, 소위 우리가 골드 스탠다드로 하는 RCT 연구에서 위약 대비 회복까지의 시간을 15일에서 11일로 4일 단축시켰다. 그리고 치사율도 낮췄지만 이 부분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좀 더 많은 숫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안전성에 특별한 큰 컨선, 큰 문제점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신속허가를 내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심의 중이라고 하니까 좀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논문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